1 클릭하면은 그 날짜 전체 길게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 것도 한번 1로다가 한번 가볼게요. 자, 1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있는 일들이 쭈르륵 나오잖아요. 거죠. 그리고 주로다가 보면은 그 주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고, 월로 보면은 몇 시에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다 주르륵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아마 4일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네. 자, 그 4일을 2주로다가 바꾸는 작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2주로 바꾸냐? 제가 스케줄 관리를 정말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월로도 해보고 2주도 해보고 3주도 해보고 뭐 별걸 다 해봤었어요. 한 달을 일찍 살아보자, 2주를 먼저 살아보자, 다 어찌시더라고요. 왜? 다다음 주 예약해놔봐야 걔가 기억을 못해요. 나는 기억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는 건 뭐냐면, 이번 주를 살고 있으면 이번 주는 그냥 살면 돼요. 왜? 그 전주에 세워놓은 계획 때문에. 즉, 일주일만 내가 일찍 사니까 편하더라고요. 일정 잡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요. 금요일날 시플랜 하라고 하시나요, 지금 혹시? 야, 금요일날 다 앉아. 어딜 가? 전화해야지. 돌려.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거 시플랜은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플랜은 항상 잡는 거야. 아마추어나 금요일날 앉아가지고 전화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연수가 아마추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전화를 하고 다니면서 다음 주 일정을 잡으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번 주가 아닌 일주일만 일찍 잡으면 스케줄 잡는 거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것만 없어도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보는 형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걸 어떻게 잡냐? 자, 위쪽에 보시면은 설정, 아까 이야기 드린 거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클릭하면 여기 밑에 설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보이시나요? 자, 그럼 설정을 클릭하시고요. 설정 클릭하면 일반, 캘린더, 모바일 설정, 실험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에서 밑으로다가 쭉 내려보세요.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보면 사용자 설정 보기라고 있죠. 거기가 지금 아마 4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반 직장인이라면 5일로 체크해도 괜찮아요. 5일로 체크하면 월, 화, 수, 목, 금만 보이는 거예요. 토일은 주말이니까 보지 마.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로 움직일 경우가 또 있죠. 그래서 일주일을 다 보는데 2주로다가 설정을 바꿔놓겠습니다. 2주로 설정을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 바로 위에. 이게 뭐냐면 내가 캘린더에 접속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걸 보여줄 거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월로다가 보였던 건 그게 이 월로다가 체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월로다 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2주를 보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용자 보기 설정 2주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접속하게 되면 2주 설정으로다가 무조건 여러분께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얘네는 항상 위에 보면 여기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연락이 온 적이 있었죠. 강사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도대체가 절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래갖고 저는 뭐 디폴트 값이 뭐가 잘못됐는지 되게 고민했거든요. 근데 저장도 누르고 다 됐을 텐데 저장이요? 그게 뭐예요? 저장 안 누르셨어요. 저장입니다. 항상 이 저장 버튼들이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잠깐 가볼게요. 가보시면 뭐 시간대도 있고 날짜 형식도 있고 시간 형식 이걸로 할지 뭐 오후 1시 뭐 이런 걸로 할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회의 길이 60분 타임으로 끊으십시오. 30분 타임도 괜찮지만 30분 타임 너무 좀 빡빡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주의 시작 이거 월요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달력이 어떻게 되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나오죠. 근데 우리의 달력들은 다 거의 어떻게 있죠?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거 월로다가 난 그래도 다르니까 월로 시작하자 그랬다가 일자 잘못 잡아가지고 막 아시죠? 하루씩 밀려 잡은 거죠. 약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살던 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 뭐 나오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과거 흐리게 표시 뭐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보조 캘린더 없고 뭐 저쪽 이런 거. 그리고 항상 마실 땐 저장을 눌러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정을 어떻게 놓냐? 일정을 어떻게 놓냐를 한번 볼게요. 자, 일정 놓는 건 매우 간단해요. 매우 간단합니다. 이 빈 화면에 내가 자, 오늘 9일이죠. 내일 일정을 잡아볼게요. 10일 날 일정을 잡으려면 갔다가 그냥 여기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클릭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창이 생깁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 일정이라는 게 있고 할 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정이라는 거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할 일이라는 거는 위에 체크박스만 생겨서 그냥 내가 언제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내일 점심 식사를 IFA라는 거에서 한다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IFA 장영민 이렇게 칠게요. 그리고 밑에 보면 캘린더가 지금은 하나밖에 없겠지만 요거를 좀 이따 만드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자, 캘린더 설정을 하고 시간대를 지정을 하지 않고 그냥 만들면 하루 종일이라는 거로다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냥 하나 이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클릭하고 수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수정으로 가보면 요 위에 종일이라고 체크해서 보이시죠? 하루 종일 그냥 밥만 하루 종일 먹나? 그건 아니죠. 요거를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나타납니다. 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로다가 그냥 고정을 하고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시간 개념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 시간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일정 수정으로 가서 시간대를 바꿔주면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런데 이 일정이 되게 일요일날 급한 일이 생겨서 월요일날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되죠? 들어가서 일정 수정 일자를 클릭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얘를 그냥 잡아서 옆으로다가 이렇게 오면은 이게 간단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때 제가 미팅, 점심 약속을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사님한테 감사해갖고 감사 선물 구매. 근데 이 감사 선물 구매하는 거를 이날 잠시만요. 구매라고 하고서 할 일을 만들겠습니다. 할 일이 만들어지면 두 개가 만들어졌죠 아까. 두 개 만들었는데 아까 꺼놔가지고 그런데 자 감사선물 구매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날 만나기로 했는데 이날 살려고 하면 조금 뻑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끄집어서 앞으로다가 갖다가 놓으면 그냥 옵니다. 그리고 일이 다 되면 그 앞에 체크박스 있죠. 얘를 체크. 그럼 지워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한 일들을 체크하면 하나하나씩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빠지는 거를 이렇게 놔둘까요? 아니면 삭제하고 없애버릴까요? 그냥 놔두세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언제 뭘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객 증권을 발송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뭐 회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안 써있지만 맞아 오늘 무슨 중요한 일 있어. 오케이. 그럼 증권을 발송했다는 거예요. 자, 전윤숙님한테 증권 발송을 했어요. 벌써 저는. 그러면 했어도 여기에다가 할 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체크박스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증권 발송 잠시만요. 증권 발송 했는데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역순으로 입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한 ABC 스텝 일정 관리라는 게 과연 뭐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실비보험 많이 파십니까 여러분? 실손보험 많이 파세요? 안 파세요? 그럼 생명보험만? 비중이 낮다. 실손보험은 그래도 대부분 고객들이 원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병원비 나오는 거 뭐 있잖아. 실비보험이요? 네. 그것 좀 하나 해주세요. 그래요. 전 이렇게 실비보험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권하기보단 고객들이 알아서. 근데 고객들이 알아서 연락을 준다는 건 무슨 말이죠?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데 연락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일을 오더를 내려주면 그 일을 잊어먹지 않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컴퓨터 활용 때문에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전화가 왔어요. 마찬가지로 전윤숙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참고로 전윤숙은 저희 와이프입니다. 공개해도 괜찮은 사람을 공개해야겠죠. 자, 전윤숙님 연락 온 거예요. 동현씨, 나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보험금 청구 어떻게 해야 돼? 병원 언제 가시는데요? 내일 일요일이니까 쉬고 월요일날 좀 병원 갈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럼 가서 영수증하고 출입기록지하고 뭐하고 챙겨갖고 오세요. 그리고 연락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저희는 해야 될 것들이 생기죠. 뭘 해야 되죠? 첫 번째, 월요일날 간다고 했죠. 그럼 월요일날 갔다가 오는 시간이 최소한 또 점심시간 넘어서겠죠. 그럼 여기에서 일정으로다가 일정 수정을 미리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종이를 빼버리고 점심 먹고서 갈 거니까 한 14시 정도쯤에 전화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14시쯤에 전윤숙님 청구 서류 접수하고, 이거는 CS로 포함이 되겠죠. 커스텀 서비스가 될 거죠. 자, CS 저장. 그럼 여기 하나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때 저장해갖고 하면은 서류를 제가 이날 받겠죠. 그럼 받으면은 다음날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한 일 전윤숙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럼 위에 체크박스 나타나죠. 자, 보험금 청구는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저녁에 하고 시간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 개념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청구하고 나면 보험금 지급이 대략 며칠 뒤에 되나요? 3일에서 4일 정도는 한다는 거죠. 영업일로. 그러면 이날 들어갔을까? 1, 2, 3. 요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일찍 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늦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쨌든 조금 일찍 하는 게 좋아요. 남들보다 한 템포 느린 것보다 빠른 게 나아요. 그럼 요날 할 일로 들어가겠죠. 할 일, 전윤숙님 지급 확인, 할 일 만들기. 자, 이렇게 하면 제가 해야 될 일은 그날 할 때 같이 정해진 거예요. 그럼 이거 벌써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날 전화했어요. 윤수씨, 장진혜씨 어떻게 보험 청구하면 나왔어요? 아니, 아직 안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왜 지금이 안 됐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안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일정을, 그렇죠, 이렇게 보고 요 위에 있는 걸 끄집어다가 월요일날 끝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일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이 이벤트에 따라서 종결해 줘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청약을 했어요. 청약하면 증권 나오죠. 증권 내가 발송해야 되면 며칠 뒤에 증권 나올까 발송해야지. 이런 걸 체크하면 빠지지 않고 그냥 한다는 거야. 나는 여기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똑똑하셔갖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다 머릿속으로 기억해서 하나하나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머리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저도 제 머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뤄가면서 일들을 처리하고 그 일들을 쪼쪼쪼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놓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 주요 캐릭터를 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검색할게요. 자, 빨간 색깔은 제 일정들이에요. 지금 녹색은 제가 여러분께 테스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파란 색깔 볼게요. 서부말이라는 사람을 검색을 했더니 요거 나왔어요. 보니까는 2013년 4월 19일 날 저 이 사람 만났었네요. 서부말 CS. 그게 커스텀 뭐죠? 뭐 내용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 16일 최근이죠. 서부말 PT 해가지고 계약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 시간이 없어갖고 계약만 받고 연금 부분에 대한 리뷰하고 펀드와 관련해가지고 리뷰를 제대로 못해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다시 만나기로 한 게 11월 13일입니다. 언제죠? 오늘 며칠이죠? 9일인가요? 다음 주 수요일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PT를 갖고 와요. 펀드와 연금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이 이력이 쌓이면은 그 사람 이름만 치면 언제 어떻게 하는지 주르르르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내가 뭐 했는지 이 안에 들어가면 또 메모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여기 있죠. 클릭을 하면 일정 수정 들어가면 이렇게 내용이 있죠. 연금 수령액 및 자금 분석에 따른 여유자금, 펀드, 분배, 재무현황 확인서 참고하라. 제가 써놓은 거죠. 요거 확인하고 주소도 있어요. 주소를 써놓으면 어떤 상황이 있죠? AB 컨택트 맵에도 당연히 들어가고 여기에서 지도 클릭하면 내 핸드폰에 보면은 핸드폰 스케줄 일정이 똑같게 저렇게 나와요. 그럼 거기에 지도 클릭하면 이렇게 뜬다는 거죠. 위치가. 그리고 나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하면 내 위치를 클릭하면 그 위치로부터 찾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AB 컨택트 맵의 역할까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AB 컨택트 맵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위치에 다른 애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고자 하는 애는 보여주는데 내가 있는 위치에 다른 애들은 안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 다른 애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AB 컨택트 맵이라는 겁니다. 얼굴 표정이 알긴 하겠어. 이런 표정이야 지금. 알긴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크롬이 안 깔려 있으면 네. 모르나죠? 아니요, 크롬이 안 깔려 있고 익스플로러도 가능한데 요즘 최근에 들어갔고 크롬이 안 되면 구글 자체 접속이 익스플로러가 이거라더라고요. 이게 할 얘기 저장이 안 돼가지고. 네. 네. 자, 얘 레프님. 자, 자, 소리가 나온 이유는요. 이래서 구글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생각이. 이러다가 못 찾으면은 안 써. 이거 뭐야 이거거든요. 자, 뭐를 지금 여쭤보시면은 저도 지금 계속 실수했던 거예요. 하면서도 너무 단순한 건데 모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자,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요 앞에 보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초록색 뭐 여러 개 있죠. 여러분들이 이 캘린더에 갔다가 클릭을 하면은 색깔이 빠져요. 그럼 다 사라지죠, 일정이. 그리고 다시 갔다가 클릭하면은 다 생겨요. 내가 보고 싶은 캘린더만 클릭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 빼고 하면 이렇게 빠지고 얘까지 빼버리면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 제가 구강사님 거만 보고 싶다? 클릭하면 구강사님 것만 떠요. 그런데 내 거와 구강사님께 얼마나 매치가 되는지 보려고 하면 제 거를 키면 그 위에 덮어져요. 그럼 예를 들어 오늘 걸 한번 볼까요? 오늘 걸 보시면 보세요. 10시 FC를 위한 스마트워크 똑같이 써있죠. 둘이 같이 공유되어 있는 일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캘린더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부분 색깔을 클릭을 하면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요하게 볼 거는 결국 내 주요 캘린더만 보면 되니까 나머지 그냥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꺼놓는 거죠.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아이디어 되어 있는 캘린더 하나만 보이실 거예요. 맞나요? 자, 그 캘린더 옆에 보면 이렇게 사각형 밑으로 떨어져 있는 애가 있죠? 얘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뭐 여러 개가 나옵니다. 자,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색상은 뭘까요? 내 캘린더의 색상을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캘린더 설정이라는 게 모든 걸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캘린더 설정에서 들어가면 뭐 이런 게 떠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요 이름도 내가 바꿀 수가 있죠. 멋진 엉덩이의 캘린더 이렇게 바꾼다는 걸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쪽 탭에 보면 요거 조금 보세요. 앞에 자, 이거 보시죠. 자, 이제 협업이에요. 공유 캘린더. 내 캘린더를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즉, 내 캘린더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갖고 있죠? 내가 갖고 있겠죠. 그럼 이 캘린더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려고 하면 내가 허락을 해야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팀장이에요. 내가 팀장인데 팀원들 걸 보고 싶어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권한을 줘야지 팀장이 볼 수 있죠? 내 팀원들이 나한테 권한을 줘야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내가 팀장이니까 권한이 있어서 이럴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권한을 허락을 해줘야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제 캘린더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으면 여기, 자 보세요. 처음에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못 보신 것 같아서. 자, 캘린더에서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캘린더의 사각형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유하기도 있지만 위에 캘린더 설정에 가서 위쪽에 보시면 세부 정보 이 캘린더 공유하기 알림이 및 알림이라는 게 있는데 공유하기라는 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공유할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넣게끔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됐나요? 여기에 그 사람의 이메일을 쓰면 됩니다. 아까 저에게 이메일 좀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BKCH 잠깐만요. BKCH WER 맞나요? 네. 골뱅이 gmail.com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정 변경 및 공유 관리, 일정 변경, 세부 일정 정보 보기, 한가한 바쁜 정보만 보기. 즉, 내가 일정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한가함, 일정이 없으면 한가함, 있으면 바쁨,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무슨 일정인지 세부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내가 보는 것과 동일하게. 또는 내 스케줄을 그 사람이 마음대로 바꾸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원치 않죠. 공상담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일정 세부 정보 보기라는 것으로 해서 사용자 추가. 그러면 지금 제게 보일 거예요. 거기에 뜰 거라고요. 자, 조금 전에 저에게 그거를 공유를 요거와 똑같게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럼 제 거에서 한번 볼게요. 제 거에서 보면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배경찬님이요. 네. 배경찬님의 캘린더를 취소. 네. 자, 보세요. 여기에 줄을 보면 여기 있죠. 요거 보이세요? 조금 전에 좀 전에 제가 한 행동을 저 컴퓨터로 제가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캘린더가 여기다가 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볼게요. 지금 앞에 보면 색깔이 빠져있다는 거는 여기에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클릭을 딱 하면 일정이 연락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지금 다막 일정이 나오면 왜 안 나오지? 그러면 이분의 일정을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될까요? 나머지를 꺼버리면 이거만 딱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거 한번 끌게요. 제 거 할 일도 끄고 엉덩이도 끌게요. 진짜 깔끔하네요. 안 쓰시는군요. 자, 그러면 찾으려고 하면 어디서 원로다가 하면서 여기 있네. 아이고, 자동차 적성 검사 20일 날 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왜 나와?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아니요, 뭔가가 지금 보세요. 보시면 지민님 아세요? 모르세요? 그거 뭐야, 나오잖아요. 어떻게 본인도 모르게 입력이 된 것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일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전 일정을 보고 나머지 일정들을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팀장은 자기의 일정을 팀원들에게 공유를 걸어도 되지만 그걸 원치 않으면 팀원들 것만 다 끌어와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팀장은 팀원들에게 각각에게 다 공유를 걸어줘야 될 것이고 팀원들은 팀장 것만 아이디 주고 입력해. 그럼 내 쪽으로 쭈르르 오겠죠. 그런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gmail 주소로 돼 있어요. 나중에 가면 누군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클릭해서 캘린더 설정이야 무조건. 그럼 거기에 가면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맞으시죠? 이렇게 하고 저장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바뀌어요. 배경찬 선생님이 바뀝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깨알 같은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대표도 있고 이사도 있고 컨설턴트도 있어요. 대표가 위에 있는 게 좋을까요? 대표가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좋을까요? 될 수 있으면 바닥? 뭐 개인적으로 심히 안 좋은 감정이라도 위에 올라와야 되는 순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넣으면은 기억니은 순으로 봤을 때 부기공강 선생님이 무조건 제일 득이에요. 제가 부기공강 선생님 밑에 깔려있는 거 못 봤어요. 구씨가 거의 뭐 그쵸? 독보적입니다. 가시도 있긴 하지만 가든 파이도. 자, 그래서 요 앞에 숫자 01, 02, 03, 04 같은 걸 붙이면
기억 니은 순과 상관없이 그 순번으로다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이러한 네이밍을 붙이는 게 또 중요합니다. 깨알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변희 선생님을 제가 1위로 올리고 싶다. 그럼 여기에 와서 이 앞에다가 01보다 빠른 게 뭐죠? 그렇죠, 00. 그리고 저장. 누르면 제일 위로 올라오게 되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저는 2분의 1점을 굳이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여기에서 잠시만요. 이거는 여기 위에서 다른 캘린더라는데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에서 설정, 그리고 여기에서 목록의 표시 이렇게 빼면은 그냥 목록에만 안 보이는 거고요. 그냥 여기에서 구독 취소해버리면 그냥 안 봐도 돼. 그렇죠?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보낸 정보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공유 캘린더 만드는 거는 마찬가지로 제 거를 만들 때 내 캘린더에서 내 거 하나만 지금 했지만 밑에 여러 개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제 옛날 지점장님과 팀장님하고 굳이 구경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정은 여기에 보면은 투두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건 개인 일정이에요. 위에 거는 그분과 공유를 해줬지만 이건 공유를 안 해드렸거든요. 왜? 골프 치러 가거나 놀러 다닐 때는 굳이 오픈하고 싶지 않거든. 일만 하려고 일만. 난 놀고 싶은데. 그렇다고 놀 일정 여기다 입력 안 하면 까먹잖아요. 입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캘린더를 여러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캘린더를 어떻게 새롭게 만드냐? 요 위에 있는 요 삼각형 있죠? 얘를 클릭을 하면 새 캘린더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새 캘린더 만들기. 이 새 캘린더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만드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제가 그냥 00 테스트라고 그냥 하나 만들게요. 테스트. 그리고 이거는 테스트 일정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들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지만, 그리고 이거 일정을 공유하고 싶은 여기에다 또 마찬가지로 공유 상대방 이메일 주소 써주시면 돼요. 이건 공유하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캘린더 만들기를 누르면 여기에 보면 제 저장 안 눌렀네? 테스트라고 생겼죠. 그럼 이 캘린더는 그냥 새로운 게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새롭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얘만 쓰세요. 캘린더 구분해서 쓰기 시작하니까 어떤 상황이 터지냐면 내가 어디다 입력했는지 구분이 안 가요. 그때부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본 캘린더 쓰는 게 유리합니다. 사람은 좀 투명하게 살 필요가 있지 않나요? 때로는 거먹게 살 때는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캘린더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공유 걸거나 이럴 때 유효해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그 캘린더를 설정을 바꾸려면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캘린더 설정에서 이런 데 뭐 색깔들 바꿔줄 수 있죠? 색깔 바꿔주고, 그리고 캘린더에서 뭐 이 캘린더 숨길 수도 있고 이 캘린더 표시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되고, 알림이 및 알림이라는 게 있어요. 알림이 및 알람. 얘는 뭐냐면 이 캘린더가 여기 알림을 수출할 휴대폰 설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휴대폰 번호를 누르면은 내가 일정 시간이 딱 되면은 내 핸드폰으로다가 SMS가 날라와요. 삐비빅 무슨 일정입니다. 되게 귀찮아요. 이것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시간 되면 알아서 또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메일까지 날라와요. 다 하면은 골치 아프고요. 한두 개 정도만 그냥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휴대폰 알람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놓으시고 쓰다가 귀찮으면 빼시면 돼요. 되셨죠? 자, 저는 이거를 그냥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울 때는 오셔가지고 여기에서는 못 지우는 거예요. 어디서 지우냐면 요거의 상위 목록인 내 캘린더에 가서 캘린더 설정에서 이렇게 구독 취소 해갖고 취소, 그러면은 사라집니다. 간단하죠? 저장하고, 네. 그래서 일정이라는 거는 만들어 놓고 끄집어다 넣고 빼고 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2주로만 보는 게 저는 거의 2주로 보는데 1주로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왜냐면 타임 스케줄 이걸 보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거 1주로 봤을 때 장점은 또 뭐냐면요. 갖다 놓으면 밑에 이런 게 생겨요. 이게 뭐냐면
시간대를 그냥 늘리는 거예요. 자, 여기 시간 불어나는 거 보이시죠? 13시 30분, 15시 30분, 17시, 18시 뭐 이런 식으로다가 바로바로 늘려서 놓으면은 그대로 옮겨지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끄집어다가 옆으로 옮기면은 자연스럽게 옮겨 다니죠. 됐나요? 그리고 변경하시겠습니다. 계속. 자, 공유 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정 상대방과 저와 우리 구경호님과 제가 구경호사님과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끝나고 나면은 이따가 치맥 한잔 합시다. 자, 치맥. 거짓말이지 마. 참고로 제가 술을 안 좋아해서 안 할 겁니다, 거의. 자, 이렇게 하고 일정 만들기를 누르는데 그냥 만들면 저만 만들어지는 거죠. 일정 수정을 누르고 여기 가서 초대할 사람 이 뭐 치면은 저는 이메일이 벌써 주소를 있으니까 클릭. 그럼 여기 좀 추가가 됐죠.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다른 참수자에 초대할 거냐, 외부 참수자 소대하고 보내기 하면은 저는 여기에 올라왔고 여기에 보면 구경권사님께 띡 하면은 이렇게 떠요.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제가 이분에게 공유를 걸어드린 겁니다. 그럼 이분이 수락할지 거절할지 무시할지 뭐 이런 게 보류할지 이런 게 메시지가 떠요. 저한테 한번 일정 하나만 공유 걸어주실래요? 그리고 언제든지 빼고 싶으면 가서 여기에서 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일에 이 일정을 넣은 거를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아서 밑으로다가 옮겼어요.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참석자에게 변경된 걸 알려줄 거냐 말 거냐 보내기. 그럼 또 다시 또 날아가요. 그리고 그 일정은 다시 또 다른 데 있습니다.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면 걔는 거기 있고 저는 내려와요. 그럼 그분은 1시간 일찍 와서 저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같이 움직여주는 게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캘린더 계략적인 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러한 ABC에 맞춰갖고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거에 따라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입력해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잊지 않고 그걸 프로세스에 발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 이 사람 참 신경 써갖고 잘해준다라는 뉘앙스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관리받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서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스케줄 ABC, 그 다음에 예약 메시지의 활용을 이야기 드렸죠. 자, 보시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언제 거죠? 벌써 발송이 된 거네요, 이거는. 자, 두 번째 메시지요. 자, 11월 11일입니다. 11월 11일 날 오전 11시 52분에 이러한 메시지가 우예나님이라는 분에게 발송이 될 거예요. 예나씨, 내일 오전에 댁에서 뵐게요. 미리 출발 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엄동현 드림. 이게 뭘까요? 예약 메시지잖아요. 왜 했을까요? 11일 날 내일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12일 날 약속이 있겠죠. 그럼 제 캘린더를 한번 보자고요. 날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우에나 씨 시간으로 돼 있죠. 우에나 씨 클로징을 해야 됩니다. 언제?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 요 사이에 뵙기로 했어요. 이 약속은 언제 잡혔냐면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이때쯤에 아마 수요일쯤 잡혔겠네요. 왜냐면 이날 제가 광주에서 강의가 있어갖고 이날 안 돼갖고 이날 아마 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전화통화 다 하고 수요일날 만날 걸 벌써 일정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예약 SMS를 이 날짜에 걸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컨펌 문자가 가는 거죠. 이런 말씀하세요. 종종 보시면은 야, 바보스럽게 사람 만나러 갈 때 미리 연락하지 마. 알았어? 도망가니까 이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안 들어보셨나요? 야, 그 전화하고 가는 거 아마추어야. 오지 말라면 안 갈 거야? 그래갖고 그냥 무턱대고 연락 안 하고 가가지고 나 밑인데 좀 내려와. 야, 나 오늘 출장이라 밖에 안 돼. 그래? 아, 나 지금 회사 미친데? 이렇게 하고 상대방을 미안하게 만들면 계약이 잘 된다는 얘기 하죠. 물론 계약은 좀 더 잘 나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뒤부터 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우리는 잠깐 하나 달콤한 거 먹고 끝날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차리 컨펌해서 나 그래? 그러면 언제가 괜찮니? 언제가? 그럼 그래 들어가고 쭉 빼놓고 다시 또 그 전날 예약해서 또 걸어놓고
또 언제는 나도 안 보고 싶어. 그러면 보지 말자. 이럴 수도 있겠죠. 왜 그러는데?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쓸데없이 가고 거기에서 시간 버리고 와가지고 물론 노력이긴 하죠. 그거보단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컨택트 눌러서 다른 사람 찾는 게 더 낫다. 시간이 오히려 우리한테 금이고 그 시간에 약속거리기 밀린 거 모르고 갔다가 시간 버리는 것보단 그거 알고서 안 가고 집에 좀 더 일찍 들어가서 애랑 노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내가 책 읽고 책 읽고 그렇지 않나요? 이제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차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1년 차면 무조건 가야지. 1년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시간을 그만큼 할애하는 게 훨씬 더 효용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SMS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약속 잡으면 누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예행 메시지는 너무 좀 비인간적인 거 아니냐? 네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머리를 못 믿는 걸 어떡해요? 응? 내 머리를 탓해 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똑똑하다고 그때그때 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바에는 내가 안정적으로 딱딱딱 대신에 요거를 했을 때에는 나에게도 메시지가 오게끔 설정해야 되겠죠. 뭔 메시지가 나 유비스 쓰시는 분 유비스 뭔지 처음 들어보시나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 생일 때 되면 자동으로다가 생일 메시지를 막 보내줘요. 나 아무 짓도 안 돼. 동현아 챙겨줘서 고마워. 이런 메시지가 오거든. 뭐야 이거? 나는 전혀 모르는 메시지가 날라갔다. 이건 아니야. 그게 오히려 인간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적인 게 아니라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한기 님도 13일날 뵙기로 했어요. 수요일에 아까 그 펀드하고 연금 예시에 보여드리는 거 있죠? 그분이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메시지 예약을 해놨죠. 자, 그렇다면 예약 메시지 설정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 아이폰 쓰세요? 아이폰 쓰세요? 안드로이드 계열인가요? 안드로이드 계열이신가요? 딱 아이폰인가요? 죄송하지만 아이폰은 예약 메시지가 안됩니다. 네이트온을 쓰십시오. 네이트온이나 유료의 사이트를 좀 활용하십시오. 갤럭시 쪽 안드로이드 계열은요, 메시지 가서 그 메시지에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이러한 게 나와요. 그럼 거기에 보시면 예약 메시지 설정이라는 게 있고요. 메시지 전송 설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이러한 게 나옵니다. 예약 메시지 전송 체크하고 여기에 수신 확인 요청 체크나 읽음 확인 요청 체크 둘 중에 하나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수신 확인 요청은 내가 예약 메시지 전송되어 있는 시간에 전송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메시지를 확인하면 이 사람이 확인했습니다라고 메시지 리턴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요청이 그거고 수신 헷갈리네요 갑자기.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수신 확인은 그냥 내가 발송해서 그 사람에게 잘 도착되면은 잘 도착됐습니다 그냥 저한테 문자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꼭 쓰십시오. 그럼 내가 보내면 누구누구에게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라고 저한테 리턴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내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예약 메시지 체크하고 시간과 일자와 시간을 설정하는 화면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럼 그것만 설정해 주시면 예약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러한 메시지들이 형성이 되고요. 언제 몇 시에 예약 메시지로 이렇게 시간 표시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예약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마트 기기 설정. 안드로이드 폰하고 캘린더를 컴퓨터로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내 핸드폰하고 내 아이폰, 아이패드로 다 어떻게 갖고 오냐는 거죠. 싱크하는 방법은 그 각각 기기의 계정 설정이라는 게 있죠. 계정을 만들어 놓는 게 있죠. 후루루루 훑을게요. 자,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바탕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환경 설정이라는 게 나오고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계정이라는 게 나오고 밑에 계정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두셔도 잘 나와요. 그래서 좀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계정 추가 부분에 자기의 구글 기존 계정을 넣을지 아니면 새 계정을 만들지 기존 계정이 있으면 기존 계정 넣어주시면 되고요. 넣으면 위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냐 확인도 되고 요거 빼고 해도 되고요. 뉴스 받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용카드 설정 나중에 설정하십시오. 뭐 어플리케이션 돈 주고 살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면 이런 게 나와요.
Gmail 동기화, 뭐 동기화, 뭐 동기화 엄청 몇 개 많이 동기화한다고 하거든요. 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쓰다가 불편하면 하나씩 뺄 겁니다. 그래도 알고 빼는 게 좀 더 유리하시겠죠. 자, 그리고 애플 쪽, iOS 쪽은 마찬가지로 요 메일 설정 부분 있죠. 아래쪽에 메일, 연락처, 캘린더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들어오면은 계정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계정 추가를 누르고 들어가면 이러한 것들이 떠요. 예전에 익스체인지라는 서버를 활용했는데 지금은 구글로서 그냥 연결만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구글로다가 이메일과 이런 거 넣고 그리고 비밀번호 패스워드 넣으면은 다음 누르고 하면 이런 게 떠요. 메일과 연락처, 캘린더, 메모 어떤 거를 동기화할 거냐 네 가지가 동기화하십시오. 동기화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Gmail 해갖고 하나가 띡 나타날 거예요. 그럼 동기화가 끝입니다. 아이패드 잊어버리면 가가지고 패스워드 바꾸고 다른 아이패드에 똑같게 요거 하면 또 다 들어와요. 매우 간단합니다. 주소록 부분도 요거와 같이 간단해. 주소록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용한 앱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콜 기록들 막 나온 것들 있죠. 누구랑 통화하고 뭐하고 했던 것들이요. 그게 바로 이 콜로그 캘린더라는 겁니다. 죄송해요. 아이폰을 적지 마십시오. 아이폰은 없습니다. 아이폰은요, 물어보니까 아이폰은 이 어플리케이션 등록하려고 하면은 안드로이드 쪽 신고제인가 해갖고 그냥 신고만 하면 그냥 올려주는데 아이폰은 걔네가 검수 다 해갖고 그걸 올리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겠다고요.